네, 안녕하세요. 네, 플렉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예, 환영합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퇴근이 임박한 시간에도 이렇게 웨비나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HR 플랫폼 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는 플렉스 팀에서 콘텐츠 마케터를 맡고 있는 김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웨비나를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면은 플렉스 웨비나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여러 가지 HR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와 실무의 경험담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좀 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약간 좀 두근두근 거리는 게 이게 워낙 저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네, 워낙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대학내일의 인재성장팀에 계시는 이은경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MG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대학내일에서 이제 저희 동료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성장팀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제목이 대학내일은 왜 나답게 일하라고 할까라는 약간 질문형의 제목인데요. 여기서 나답게 일한다는 그 워딩이 저는 이제 발표 주제를 주시면서 좀 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좀 궁금했어요, 많이. 그래서 대학내일은 왜 나답게 일하라고 할까? 여기서 보면은 서브 제목이 나답게 일하고 성과 나게 돕는 4가지 방법인데요. 여기서 나다움이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한번 좀 말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갈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조직에서 다 미션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조직에서 우리가 받은 미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미션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각각 개개인에게는 크게 굴릴 수 있는 바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바퀴는 아주 조금만 굴려도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거의 저의 커다란 바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바퀴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굴려도 더디기도 하고 신이 나지도 않고 되게 느리게 가서 내가 조직에서 인정받기도 어렵죠. 그래서 내가 어떤 커다란 바퀴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조직에서 나답게 일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저한테 커다란 바퀴는 추진력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엄청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해보고 방법을 찾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나고 재밌고 빠르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거꾸로 저는 되게 작은 바퀴가 크리에이티브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제안을 해서 이거를 뭔가 신박하게 만들어 보는 거는 저희 작은 바퀴인데, 만약에 저한테 조직에서 윤경아 너 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가 하지 않아? 뭔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피드백을 하시면 저는 자꾸 저의 잘 굴러가지도 않는 작은 바퀴를 그렇죠. 굴리면서 저를 소진하게 되겠죠. 네, 그럴 때는 나의 커다란 바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바퀴를 굴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자기다움게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브인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직장에서, 그리고 방금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성원들마다 이제 그런 각각의 나다움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MZ 세대 구성원들에게 나다움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좀 그게 얼마나 직장에서 팀에서 중요한지, 그런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해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이런저런 조직의 이제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갈 일이 많은데요. 제가 가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요즘 되게 MZ 세대들만 불만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이제 리더분들도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의 이제 불만을 요약해 보면은 이거거든요. 아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어? 왜 딱 자기 일 딱 거기면 딱 거기까지만 하고, 동료가 야근을 해도 뭐 칼퇴고, 마감이 코앞이어도 주말 근무는 싫다고 하고, 딱 자기 일 거기까지만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하면 MZ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주인이어야
주인처럼 일하죠. 이제 무슨 의견 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무슨 부하처럼 부리면서 주인처럼 그쵸. 일하길 바라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난 주인이 아닌 네. 것처럼 딱 내일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사실 이 두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인처럼 일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네. 모두 다 주인처럼 일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주인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이 두 그러니까 리더 그룹과 이제 팀원 그룹들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다 윈윈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네. 네,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답게 일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개인의 어떤 강점이나 성향,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더욱 키워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답게 일한다는 게 곧 이제 주인의 어떤 페르소나를 내가 같이 이제 가져가면서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구성원들이 그러면 나답게 일하는 건 좋아. 근데 나답게 일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조직이나 나 자신한테 그리고 그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네. 제가 조금 MSG를 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답게 일하는 환경이 제대로 구축이 되면 이제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하시는 모든 고민들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MSG를 심하게 치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요즘에 팀장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4글자인데요. 뭔가요? 네 글자니까 드로 시작합니다. 드? 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팀원분들이 팀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네네. 라고 말하면 이제 등골이 네. 오싹해지면서 그렇죠. 뭔가 와이파이가 끊겼으면 좋겠고 내가 이 그렇죠. 자리를 막 네. 도망가고 싶고 왜냐면 이제 그 팀원들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감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퇴사하겠다랑 비슷한 이야기가 네. 될 텐데 사실 이런 고민은 뭐 오늘날 한국에서만 하는 고민은 아니고요.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모든 조직들에서 했던 고민입니다. 퇴사. 그런 고민을 가장 좀 심하게 했던 기업이 인도에 있었어요. 위프로라고 하는 콜센터가 인도.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급여 수준도 높고 인프라도 되게 좋은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퇴사율이 50%에서 70% 네.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뭘로 해결을 시도를 했냐면 네. 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면은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인센티브를 올려봤는데요. 효과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쵸. 보니까 네. 있었으면 여기 안 나왔겠죠. 그쵸. 그래서 네. 효과가 너무 없어서 이제는 그 약간 브래들리 슈타츠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고용을 해서 네. 어떻게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건드려봐라고 의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신입사원들의 교육을 딱 1시간 정도만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을 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여기 뭐 다 HR 담당자 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온보딩 교육을 할 때 우리는 크게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은 뭐 우리 네. 대학내일은 우리 플렉스는 이런 조직이야.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앞으로 할 일 이거거든. 이걸 잘하려면 이렇게 좀 더 하면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브래들리 슈타츠는요. 이 조직과 직무에다가 하나의 그룹을 더해요. 바로 그 신입사원, 구성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그룹을 하나를 더 세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백 명의 신입사원들을 3가지로 그룹핑을 한 거죠. 조직, 그리고 직무, 그리고 개개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1시간씩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개개인에 접근을 했을 때는 너는 어떤 걸 좋아해? 뭐 너는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어? 너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묻고 네. 1시간짜리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1시간짜리 교육이잖아요. 그 1시간짜리 그렇죠. 교육을 살짝 했다고 해서 뭐 엄청 큰 변화가 있었겠어요. 네. 근데 심지어 그 실험을 설계한 그 심리학자도 아주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별 네. 기대가 없었는데 이제 한 6, 7개월 후에 이 3가지 그룹의 퇴사율을 트래킹을 해봅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이제 드라마틱한 결과를 네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당연히 어디에서 퇴사율이 가장 낮았을까요? 개개인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퇴사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딱 그 1시간짜리 온보딩 교육을 그것만은 했을 뿐인데. 맞아요. 네. 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조직과 나의 관계 자체를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준 거죠. 네. 너는 이곳에서 우리가 시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너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네네. 싶은데요 라고 내가 주어가 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듦으로써 네. 그 퇴사율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끌어졌던 거죠. 음. 그래서 이 실험에서 보다시피 뭔가 좀 더 나답게 일하게 되었을 때는요. 첫 번째로는 좀 더 몰입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몰입해서. 나의 큰 네. 바퀴를 굴릴 수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만족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오래 근무를 할 뿐만 아니라 큰 바퀴를 굴리니까 더 빨리 가겠죠. 성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게 다시 만족으로 이어지고 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만족한 구성원은요. 소문을 냅니다. 자기가 이런 만족도나 맞아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나 이 조직에서 되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어 라고 하는 소문을 내면 또 그 네. 소문을 듣고 여기 되게 일자리 만족도 맛집이래 이런 소문이 나면 또 네.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조직 환경이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R 담당자로서 그리고 스타트업의 대표님으로서 하고 계신 그 모든 고민들이 사실 이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 방금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장단점과 이런 스타일들을 지닌 구성원들이 팀에 굉장히 각양각색일 텐데 이분들도 모두 어떤 나답게 일하고 성장을 이끌어내는 어떤 방식이 어떤 똑같이 이렇게 부여가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각각 맞춤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학내일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구성원들을 바라보고 뭐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는지 좀 그런 마인드셋 같은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저희 그 대학내일 김영훈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잠깐 해드리면요. 저희 대표님이 약간 사이드 잡으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면서 깨달은 몇몇 가지 가르침을 경영에 이제 접목을 하고 계신데 네. 고구마 감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고구마랑 감자를 키울 때 네. 우리가 굉장히 삶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구마한테 비료를 많이 줘야 될까요? 적게 줘야 될까요? 고구마는 왠지 그냥 내다 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네, 동절기에도 잘 자라는 작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약간 네네. 농촌에서 자기다움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고구마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비료를 적게 주면 줄수록 이게 잘 자란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감자는 전혀 다르대요. 비료를 감자는 굉장히 많이 주고 손이 많이 네, 가고 영양분을 네.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작물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면서 네. 우리는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같은 밭이라고 해서 같은 농작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다 다른 존재다. 그리고 내가 그 구성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네.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그 구성원에게 정성을 다해서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고구마 감자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감자일 것 같긴 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이제 각각 이제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주면 좋은데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맞춰주기 수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주고 계신데요. 좀 이제 앞으로 그 나답게 일하도록 돕는 이 네 가지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자기답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동아리지 조직이 아니지 그렇죠. 않냐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대로나 굴러가는 게 아니고요. 조직에서 해야 하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이곳까지 내가 온라인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이번 파트 이제 다음 이제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찾게 돕는다. 이제 나다운 게 뭔데? 라는 이 주제인데요. 이거는 어떤 주제인가요? 그리고 어떤 활동들이 이제 이어져 나가나요? 이게 뭐냐면 혹시 용건님은 MBTI가 어떤 거세요? 저는 INFP입니다. 저는 이제 까먹은 지 돼가지고 네네. 네, 요즘에도 그렇고 이제 얼마 전부터 MBTI를 비롯해서 이제 심리 테스트가 한번 뜨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카톡에서 이게 대화가 오갑니다. 그렇죠. 나 이거야, 너는 뭐야?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네.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세대인데요. 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나답게 살고는 싶은데 나다운 게 뭐야?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 심리 테스트에서 그쵸. 이거래 라는 네. 식으로 나다움을 조금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나다움을 일자리에서 발견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개개인에게 그냥 나답게 일해봐 라고 던져주는 것보다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 우리가 이런 제도와 시스템으로 이걸 백업해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단추이지 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찾게 돕는다 요 파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총 3가지 꼭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면 이제 강점 팀빌딩 이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이건 뭐냐면요. 네. 저희는 이제 입사를 하면 테니지먼트라고 하는 강점 진단을 다 받고서 시작을 하게 돼요. 강점 진단. 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큰 바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8개의 강점으로 일단 나뉘는데 아. 내가 저기 보시면 그래프 네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각각의 8개가 내가 굴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바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는 속도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꼼꼼함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약간 예리함.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낸다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일할 때 성과가 나. 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게끔 하는 네. 것이 바로 이 강점 팀빌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동료들도 이걸 같이 하면은 이제 서로의 어떤 강점을 조금 더 파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우리가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을 하면서 되게 짜증나는 순간이 있어요. 되게 답답하고 네. 이해가 안 되는 순간. 네. 쟤 왜 저래? 진짜 그쵸. 어이없어. 네.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네. 네. 그런 순간의 힌트도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성격이 모나거나 이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강점이 너무 달라서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한테 그 큰 바퀴가 속도예요. 근데 용건님의 그 커다란 바퀴는 신중함입니다. 그러다 네. 보면 내가 속도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딘 속도로 신중하게 가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것을 나의 강점과 상대의 강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상대와 협업할 수 있는 그쵸. 여지가 앵글이 달라지게 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을 맞춰보는 과정이 이제 강점 팀빌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딱 들었을 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꼭 좀 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떤 점이 좀 강점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신입 온보딩 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 MBTI 검사하듯이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학 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언제 할 수 있도록 좀 기획이 돼 있나요? 이게 온보딩에서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게 팀빌딩을 하나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게 모든 HR 담당자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런 시스템을 한번 딱 도입은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이게 내재화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저희도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입사를 할 때 이제 강점 진단을 받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보딩 교육의 1교시가 강점학 개론이에요. 그래서 나의 강점 그래프를 뜯어보면서 나는 이렇게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자체적으로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팀에 뭔가 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 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떠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합을 맞춰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강점 팀빌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네.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뭔가 양상이 펼쳐지는데 이거 한번 AS 받을 수 없나? 라고 하면 강점 팀빌딩 AS라고 나중에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네. 할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팀 단위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커리어 플랜을 세우는 데에도 나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강점 커리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네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뒷부분에 네, 설명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꼭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꼭지는 그 콩나물 아워라고 네. 하는 아주 되게 이름이 되게 좀 되게 귀여운데 이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건 뭐냐면요. 네. 혹시 콩나물이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콩나물 죄송합니다. 콩나물 하면 콩나물 국밥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네, 콩나물은 사실 이거 에어팟 의 네네. 상징이죠. 그쵸, 그쵸. 네, 제가 그 기업 교육을 가면서 정말 사람들의 세대 간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게 바로 이 포인트였어요. 이 콩나물을 꽂고 있다는 게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콩나물을 꽂고 있어요. 그럼 용건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저도 MZ니까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업무에 좀 집중하고 있는 맞죠. 느낌.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다른 좀 보수적인 기업에서 연배가 있으신 리더분들을 보면 그거 뭐 누가 불러도 못 듣잖아. 그거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거 끼고 있으면 뭐 안 듣겠다는 건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네. 저한테,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한테는 집중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불통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그렇게 보다 보일 수 많은 있죠. MZ들한테는 사실 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콩나물 아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팀에서만 이제 독자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제도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나답게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업에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 지향과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굉장히 없죠. 그쵸. 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 뭔가 일을 아레나를 나눌 때도 나의 관심과 지향이 적용되기는 사실상 어렵죠. 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30분씩 내가 나의 지향과 관심사에 기반한 나의 공부, 집중 시간을 가지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실제로 이게 저희 팀에서 노션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콩나물 아워 때 하루에 30분씩 4시간 내 공부를 하면서 뭐 제가 뭐 적으라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알아서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팀원은 굉장히 이게 키워드가 보여요. 데이터, 뭔가 구조화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이 네네. 되어 있었던 팀원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뭔가 트렌드, 컨텐츠, 뭔가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캐치를 하고 나서 되게 일을 분배하는 과정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저희 직원평의회를 통해서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가 어떤 식으로 일을 분배할 때 조금 자기는 속상했다. 언제였냐면 너 이거 지금 일 별로 없으니까 이거 네가 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디프레스 되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아니라 너 뭐 시간 있으니까 해 이게 아니고 이게 나여야만 더 잘할 수 있는 일. 너 저번에 데이터 되게 열심히 파던데 이거 한번 이거 데이터 인사이트 내는 프로젝트 같이 해볼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되게 단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성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콩나물 아워 저렇게 이제 작성하신 뭐 팀원들이 콩나물 아워를 한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좀 이렇게 팀장님 또는 동료들끼리 좀 이렇게 서로 이제 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나요? 네, 그럼요. 네, 이게 실제로 너무 적용이 잘 네네. 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뭐 워낙에 팬데믹 시대에 대면 활동도 적기도 하고 이게 실무에 치여서 이제 서로의 지향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팀원분들의 지향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지향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에서 이제 그 사이드 프로젝트로 클래스 101에서 동영상 강의를 런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지향이 있으신 분이 실제로 거기서 PD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일을 또
맞는 것들을 또 찾으셨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세 번째 꼭지, 셀터뷰라는 그 꼭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셀프 인터뷰인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어떤, 네네. 네,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바퀴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바퀴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바퀴의 엔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다움과 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일하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용건님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네. 이게 내 동료들한테 도움이 되었을 때 좀 더 기쁘세요? 아니면 이게 뭔가 나의 성장이랑 연결되었을 때 좀 더 기쁘세요? 저는 동료들한테 도움이 됐을 때 좀 더 거기에 좀 더 반응하고 기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나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우리 모두를 움직이는 엔진은 다 다르다. 그렇죠. 왜 일을 하고 언제 일에서 만족감을 얻는지에 대해서 다 다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고 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것이 나의 엔진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잘 없다는 거. 그렇죠. 사실 그럴 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좀 스스로를 인터뷰해 볼 수 있는 시간, 무엇이 나를 웃게 하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를 인터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셀터뷰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체 구성원들 중에 희망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질문들이에요. 뭐 네. 용건님은 뭐 어떤 동료와 어떠한 환경에서 일할 때 제일 몰입하실 수 있으셨나요? 뭔가 네.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아 나는 이럴 때 되게 엔진이 빠방하게 돌아갔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면접 볼 때 이런 질문이 약간 단골처럼 올 때만 답변을 하고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그쵸. 다시 안 꺼내 보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공유하고 나눠가는 과정들이 쌓이는 게 이게 나다 찾게 돕는다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쓰게 돕는다라는 파트인데요. 이 쓰게 돕는다 이거는 어떤 목적의 활동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또 바퀴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나는 이 바퀴가 제일 크네? 라고 알기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커다란 바퀴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 바퀴를 열심히 굴려야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조직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두 번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 네네. 잠시만요. 지금 장표가 살짝,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네. 지금 맞췄습니다. 네. 첫 번째, 이번 첫 번째 꼭지는, 좋은 팀이 아니라 내게 맞는 팀, 요 팀에 대한 선택지 FA라는 꼭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혹시 용건님은 온라인에서 옷 쇼핑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도 온라인에서 옷을 쇼핑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보통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되게 저 되게 좋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사죠. 근데 네. 배송이 와서 입어보면 나한테 아, 그쵸.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쵸. 전 사이즈가, 네네. 그게 이게 약간 필수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입어보기 그쵸. 전까지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좋은 옷, 나쁜 옷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옷,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저희 생각인데요. 네. 근데 이게 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네네. 조직에서는 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FA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건데요.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팀에 배정이 되죠. 네. 그 후에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죠? 네, 예를 들면 뭐 없죠. TFT에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소속된 팀을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한다? 네. 이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죠. 불가능에 가까운 네. 이야기인데 우리가 나답게 일할 수 있는 직무 혹은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의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역시 그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대학 내일에서는 이렇게 어떤 내가 이 팀에 소속돼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랑 고민을 해보면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런 FA 제도를 통해서 직무 변경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맞지 않는다보다는 좀 네. 더 맞는 팀을 찾아가는 항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팀에서 그 FA 제도를 통해서 저희 팀에서 이런 직무를 찾고 있습니다를 네. 먼저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개인이 저 뭔가 좀 더 핏이 맞는 팀을 찾고 있는데 혹시 좀 매칭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접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네. 저희 인재경영팀에서 이제 구성원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이제 팀장님이 면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맞는 핏을 찾는 과정이 FA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좀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좀 남용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도 왠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 조직에 대해서 많이들 요즘에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흔히들 뭔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수평적인 조직, 그렇죠. 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저희는 자율 이전에 책임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FA를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과 자율은 비례한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담당하고 감내했던 책임의 크기만큼 내가 운신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있는 팀에서 뭔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운신의 폭도 자율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논리의 근거에서 구조를 갖고 운영되고 있군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꼭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강점 커리어 플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거는 아까는 강점 팀빌딩 같은 경우에는 팀 단위로 이제 서로의 강점에 합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희가 8월 달에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개개인이 내가 좀 더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나의 커리어 플랜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데요. 흔히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마케터면 뭔가 이런 역량, 이런 강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라는 그런 말씀을 고정관념 같은 게 있죠. 아무래도 예, PC. 근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굴릴 수 있는 바퀴는 네, 다르다라고 다르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직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 홍상수 감독님과 네, 봉준호 감독님이 있어요. 네, 네. 그 두 분은 정말 다른 그렇죠. 유형의 물론 네. 이제 독립 영화와 이제 상업 영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봉준호 감독님은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악마, 디테일 악마? 맞나요? 봉테일 맞아요. 봉테일, 그렇죠. 악마는 그렇죠. 어디서 나? 죄송합니다. 네, 네. 봉테일인데요. 네.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콘티에 뭐 검은색 수첩을 뭐 연다 이렇게 써 있죠. 네. 근데 봉준호 감독님의 콘티에는 반쯤 지워진 농협 마크가 그려져 있는 네. 검은색 손바닥만한 수첩을 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네. 계획대로 착착착 실행에 옮기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획과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점을 발현하고 계신 그분의 큰 바퀴는 이제 계획인 거죠. 계획형인 거죠. 하지만 홍상수 감독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홍상수 감독님은 네. 뭐 약간 그때그때 좀 즉흥적으로 그쵸. 많이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스타일이시죠. 그렇죠. 네. 본인의 크리에이티브를 네. 좀 더 창조적인 측면으로 네. 발휘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도 마케터라는 직무가 있고 아니면 네. 에디터 뭐 이런 직무가 있겠죠. 그 직무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잡 디스크립션에 써 있는 그 직무의 정의가 아니라 네. 나답게 할 수 있는 나만의 정의를 적어보는 것. 그게 이제 강점 커리어 플랜의 이제 골자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저는 HRD를 담당을 하고 있죠. 네. 저는 보통 저는 HRD 인재 개발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네. 저는 동료의 성장을 돕는 컨텐츠와 시스템 메이커라고 저를 표현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의 강점과 저의 큰 바퀴가 이렇게 컨텐츠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꼭지를 다음 꼭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드 프로젝트 이게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라는 되게 과감한 항목인데요. 이게 저도 이제 살짝 듣기로는 대학내일이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경업 금지 조항이 저렇게 삭제했다는 기사를 또 봤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었고 이게 나답게 일하는 거랑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예. 이거는 근데 진짜 조심스러운 토픽일 네,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오늘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저희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자리이고 이제 네. 이 겸업금지 조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대학내일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대학내일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끼가 많고 자기다움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취업 규칙에 보면 겸직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회사의 허용 없이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 조항 없애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몇 달간의 토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데요. 네. 엔잡을 하더라도 맡은 바의 책임을 다할 수도 있고요. 네. 엔잡을 안 하더라도 맡은 바의 책임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자. 그래서 우리는 겸직 조항을 네.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아직도 굉장히 뭔가 조직 내에서 진통 중인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네.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조직에서 발산되지 못한 그 나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네. 수단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이 조직이 금지하냐 아니면 허용하느냐 장려까지는 않더라도 네.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이게 너는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야 가 아니고 네. 너다움을 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이곳에서 일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지지난주에 좀 약간 보수적인 기업을 가진 네. 문화를 가진 기업에 가서 했더니 얘기를, 네. 여기서는 절대 꺼낼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네, 네. 이게, 하시더라고요. 네. 상황과 어떤 환경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본업에 시너지를 낸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네네. 저희 그 퍼블리라고 해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시는 네네. 아티클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대학내일 저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대학내일 구성원분들이 네, 저자로 참여하시는 네, 맞습니다. 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달에 저희 회사에 마케터랑 에디터 분이 한 분씩 협업을 하셔서 NFT와 관련된 것을 마케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티클을 쓰신 적이 있어요. 네네. 전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내 직무를 좀 더 뾰족하게 할 수 있는 그 공부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내 본업에 적용이 네네. 될 수가 있는 사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 조직에 이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면접을 들어오시죠. 네.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학내일에 입사를 고민하게 되셨어요?라고 네. 물어보면 저 종나무 유튜브 보고 지원했어요라는 말씀을 예, 되게 저도 많이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종나무 유튜브. 네, 이분이 네. 이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리고 네. 이분이 회사 생활을 이렇게 나답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조직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홍보의 네. 효과를 이제 엄청 네. 저는 보면서 이게 대학내일에서 만든 뭔가 서브 채널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거였군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조직의 구성원이지만 그 조직의 빅팬으로서 다른 네. 누군가에게 이 조직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 음, 그러니까 네, 종나무 팀장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운영되면 정말 좋겠지만은 이게 뭐 채팅창에서도 잠깐씩 말씀 나오시지만은 회사 업무에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뭐 규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조치를 하거나 이런 뭐 그런 규정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의 일하는 방식이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동료의 땀을 탐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본업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 하는 거면 딴짓.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본업에서의 책임을 다 하면서 나답게 하면서 이제 본업에도 도움이 되게끔 시너지를 하는 것은 사이드 프로젝트가 되겠죠. 네. 근데 이 딴짓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다가 아니고요. 네. 네. 본업에 책임을 다하지 다하지 않는다.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에 있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저희 조직은 사실 동료의 땀을 탐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끔 되는 그런 상식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네. 이제 그게 점점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게 저희 회사도 예, 사이드 프로젝트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파트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파트는 이제 말하게 돕는다인데요. 이게 나답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나답게 일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그 요즘에 HR 담당자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네. 안정감이 이제 쉽게 말해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이 말하면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 텐데 내가 이 말하면 되게 그렇죠. 무식하다고 네, 뭐라고 네. 할 텐데 이런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저 이렇게 한번 저의 바퀴는 이거고 이렇게 한번 굴려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저희 그 블라인드 얘기를 네네. 잠깐을 해도 네네. 되겠죠? 네네, 그럼요. 네. 저희 2년 전에 이제 블라인드에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연락을 하던 사이가 네네. 아니었는데 블라인드에서 저희 대표 메일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 뭔가 좀 대학내일 좀 이상해요. 라고 해서 연락이 온 게 네네네. 뭐였냐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전국에 한 5천여 개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각각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셨고 그 중에서 유효 답변을 남긴 것만 해도 이제 1,123개, 네. 1,200개 정도가 되는 기업이었는데 거기서 대학내일이 1등, 2등을 한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거는 2021년 네네. 자료로 다시 가져왔는데요. 네. 나의 의견을 회사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 것은 이제 블라인드에서 이제 1,000몇백 개 기업, 유효 기업 중에서 2등이었고요. 좀 더 순위가 높았던 건 이겁니다. 부당한 일이 생기면 우리 회사는 올바르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1,100 몇 개의 기업 중에서 1위였어요. 한마디로 내가 이곳에서 내 목소리를 내도 네.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왜 굳이 그래프까지 네, 갖고 네. 왔냐면요. 네. 제가 뭐 이런저런 뭐 교육이나 강연 같은 걸 하면서 저희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대표님이 저를 부르셔서 네. 그렇게 싫은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닌데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요. 너 네. 어디 가서 우리 대학내일 좋은 회사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는 네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네네네. 하시면서 그렇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숫자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보여주셨지만은 이게 사실상 정말 어떤 목소리를 내도 이게 수용이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나요? 이게? 어떤 목소리를 내도 수용이 된다라는 말보다는 네. 내가 조금 이상한 말, 내가 좀 부족한 말을 해도 네, 괜찮아. 그쵸. 고민되는 말들이지만. 그렇죠. 네. 그런 말 해도 다 괜찮아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워크맨에 출연을 했거든요. 아. 출연을 했는데 대표님이 네. 나와서 이제 그 대표님이 받았던 피드백을 공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대표이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을 나도 받아봤다. 대표님이 왜 있어야 되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는 리더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구성원들에게 다 리더가 익명으로 피드백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 피드백 받은 로우 데이터를 인트라넷에 게시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나도 이렇게 부족해. 나도 이렇게 고쳐야 될 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맞아. 나도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나 말해도 되지 않나? 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워크맨에 출연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신기해 하셨던 게 바로 이런 포인트거든요. 막 댓글에 너무
구성원들이 많이 등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등판을 해서 네네네. 막 자기 팀장님 이야기하고 뭐 회사 뭐 이런 매점 이야기하고 뭔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와, 이 회사 진짜 다들 네. 자기 할 말 다 하네? 뭐 이런 이러기가 네. 쉽지 않은데. 네. 그랬죠. 심지어 퇴사자분도 막 등판하셨어요. 회사자분들도. 퇴사자가 등판해서 이제 보통 이제 워크맨에 나오는 기업들의 HR 담당자들의 고민은 이거 되게 안 좋은 이야기 댓글로 달려서 그렇죠. 그런 괜히 고민들이 안 맞아요. 해도 될 고민을 네. 하게 되지 않나라는 거였는데 저희는 퇴사자분들이 오셔서 이곳은 뭐 엄청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고 최소한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다 네.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가지고 네. 되게 신기한 조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게 돕게 이렇게 이런 문화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꼭지, 대학내일에 보낸 편지, 아고라, 직원 평의회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제도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대학 내일에 보내는 편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구성원 누구나 익명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반드시 공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거의 모든 질문 거의 모든 질문이 아니고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요. 네. 만약에 내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조금 숙고의 과정이 필요해라고 하면은 네. 미리 사전 공지를 하세요. 현재 대학 내일에 온 편지 13개 중에서 12개의 현재 답변을 했고 한 개는 지금 뭐 논의 중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모든 목소리에 경청을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뭐 아고라도 있고 이제 직원평의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별로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있지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번 달에 우리 회사가 얼마를 이익을 냈고 얼마를 매출을 냈고 뭔가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인트라넷에 공개를 해요. 그래서 모두가 내가 다 알고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내가 주인처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 아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익명으로 운영이 되는 게시판 같은 건가요? 네, 익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실명할 실명을 할 수도 있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좀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나요? 익명으로 이걸 운영했을 때. 근데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주로 이제 위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기 좀 하시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얘기들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의견이 다 네.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 네. 의견이 내 동료를 부당하게 해칠 경우에는 그 의견은 공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네네.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저희 직원평의회의 의장님이 이 그 아고라에 글이 올라오고 이제 네. 그걸 공개하기까지 마지막 한 단계를 거치세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이유로 내 동료를 약간 해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거다 싶으면 하면은 네, 이건 네네.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평의회 같은 경우는 이건 노사협의회랑 좀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네. 보통은 그거 니네 회사 노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네. 노조는 전제가 있어요. 노가 있어야 되고 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구는 고용을 하고 누구는 고용을 당해야 네네.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모두가 다 주인인 조직이고 모두가 나의 일이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노조는 아니지 않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지금 평의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약간 자회사라든지 자신의 직책이나 직무에 따른 이제 모둠 같은 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 모둠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직무나 이 직군별, 뭐 팀별로 이렇게 직원 평의회에 이제 간사분들이 배정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의견들을 수렴하는 네. 이 수렴해서 이제 이런 뭐 나온 아젠다들을 결정하는 거는 뭐 주기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네. 그 1년 단위로 그 1년 단위로 그 직원평의회가 꾸려져요. 그리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네.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분기인지 반기인지 살짝 헷갈려요. 네네. 근데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꾸리게 되고 네. 그 모임에서 나온 안건들이 다 전체 공개가 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뭐 반영이 되거나 실행이 되는 것들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이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군요. 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다 실행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혹시 뭐 대표이사님이 이건 안 돼, 뭐 그런 일은 네. 대표님이 뭔가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그러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네.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아니면 뭔가 이게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이슈인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직원평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실제로 채택이 되어서 제도화가 된 게 대체휴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30분 단위로 대체휴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이거 웨비나 때문에 30분을 초과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30분을 내일 아침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달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0분 단위로 내가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직원평의에서 나온 의견이 네. 반영이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말하기 돕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와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돕게 돕는다. 이제 네 번째 파트가 있는데요. 돕게 돕는다. 요거는 나답게 일하도록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은 되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연간으로 일자리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걸 해요. 이제 각각 개개인의 구성원에게 소득, 휴식, 뭐 소통, 직무, 협동, 사회적 네. 기여라고 하는 상목을 주고 너는 이 분야에서 올해 얼만큼 만족스럽게 일했어?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디테일한 척도를 근거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결과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2014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아주 조금씩이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네.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소득, 휴식, 소통, 직무, 협동, 사회적 기여 이 6가지 요인 중에서 네. 전반적으로 내가 이 일터에서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나? 라고 한 항목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네. 항목이 바로 사회적 기여였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나는 네. 여기서 만족스럽게 일할 느낀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가장 내가 직접적으로 그 기여감, 공헌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가장 가깝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나답게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통해서 내 동료를 도왔을 때 네. 그게 그 나다움의 최고봉, 하이라이트. 그걸 라고? 가장 효능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 연결돼 있는 걸로 이제 3,000원의 마법. 예, 동료를 도왔을 때 네. 박수를 전사참여제. 이건 뭔가요? 전사참여제가? 이건 뭐냐면요. 네. 제가 예전에 아웃백에서 알바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웃백. 네네네. 당시 시급이 3,300원이었거든요. 지금 나이 계산하시는 분들 계시면 계산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 시절에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일했냐면요. 왜 열심히 일했는 줄 아세요? 참고로 오늘 이게- 처음 만났습니다. 네네. 왜 열심히? 이게 이렇게 뭔가 네. 이렇게 하는 게 즐거우셔서? 왜 즐거웠냐면요. 네네. 배지 때문에 즐거웠거든요. 아웃백에 이제 서버들. 배지, 서버에 달아주는. 네, 맞아요. 네네. 이제 거기에서 그 각 매장을 형상화한 리미티드 에디션 배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직원이 어떤 프로모션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던가 아니면 고객에게 굉장히 큰 만족을 이끌어냈다거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씩 달아줬어요. 근데 이 배지가 어떻게 보면 한 3,000원짜리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룬 성취 그리고 내가 이룬 성장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고 네. 이게 다른 누군가한테도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덩치가 크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네. 저희가 전자참여제 배지라고 하는 것을 고안을 했는데요. 네. 저희 조직은 뭐 블라인드나 자플래닛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팀바팀이다 이런 말씀을 네, 네. 하기도 하시지만 저희는 40개 정도의 팀들이 각각 스타트업처럼 치열하게 자기의 경쟁력을 갖추고 노력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팀 간 협업에는 좀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 먼저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죠. 처음엔 고민을 했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협업하게 하지? 팀 간에 어떻게 좀 연대감을 불러일으키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서로를 도왔을 때 그 기여에 보이는 박수를 쳐주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보시면 네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5가지 내 팀 밖에서 내 동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5가지 테마를 잡고 네. 이것별로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3,000원 정도의 제작 아. 단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내 동료들에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 5가지 배지는 각각 혹시 뭐 어떤 역할인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되게 네. 대학내 유니버스라고, 아. 대학내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부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먹거리를 만든 거예요. 뭔가 새로운 먹거리. 비즈니스를 창출을 한다거나 아. 그런 것이고요. 저희 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스승님, 스터디 스승님. 오퍼레이터, 내 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 동료들에게 배움을 주었을 때. 네. 그리고 저희 주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의 조직을 직원평의 같은 경우죠. 그래서 네.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음. 제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아주고 날라주는 음. 역할을 하는 경우에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네. 키다리는 약간 정서적 연결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요. 네. 내가 내 동료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했을 때 키다리 배지를 부여해드립니다. 아, 이렇게 각각 이제 자기 팀의 어떤 일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전체 팀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지로 이렇게 각각 이제 부여를 받고 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아. 아까 방금 그 말씀해주신 그 캐릭터 중에서 스님 캐릭터 요거를 활용해서 한 게 이제 당 써먹이라고 이제 제도를 들려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당 써먹은 뭐냐면요. 네. 저희의 당장 써먹는 점심시간 스터디의 약자입니다. 아, 당장 써먹는 네. 점심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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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저희도 다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외부 강사의 많은 부분을 좀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죠. 100개의 교육이 필요한데 외부 강사를 컨택을 하고 뭔가 이런 조율을 하다 보면 이 10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하나마나 뭔가 이런 그쵸. 게 되고 그리고 오시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네. 가시면 이게 실제로 우리 동료들의 성장에 도움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존재는 나보다 10발자국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엄청난 전문가기보다는 네. 나보다 한 반발자국 정도 앞서 음. 있는 내 옆자리에 있는 동료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갈증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내 동료가 선생님이 되는 이제 점심시간 스터디를 한 것이었는데 네. 점심시간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 이거를 근무 시간 끝에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 성장을 너무 그렇죠. 강요하는 그렇죠. 것이 될 이게 테고 퇴근하고 이후에 이제 그죠. 시간을 확장해서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근무 시간 안에 하기에는 뭔가 본업에 치여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네. 보면 물론 이거는 절대 필수가 아니고 다 자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밥도 주고 커피도 줄 테니까 공부하자라고 해서 네. 만들어진 게 이제 당서먹 스터디입니다. 아, 이게 점심시간에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부담감이 이런 것들도 훨씬 좀 덜 할 수 그쵸. 있을 것 같고 여기 스터디로 이제 참여하시는 스님분들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잘 참여하셔서 네. 도와줄 수 있고 요런 제도가 될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과목이 120개나 네. 되네요. 이게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이제 좀 노출이 되고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루어지나요? 네, 제가 아까 체크를 해봤더니 121개더라고요. 이제 과목이 121개가 네네. 되고 이제 저희가 NPM, 그러니까 인트라넷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게 8명이 모이면 항상 개설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구조로 하는데 네. 이것보다 좀 더 다들 HR 담당자분들은 인지를 하시겠지만 HR 부서에서 공지를 냈다고 해서 그 공지를 엄청 꼼꼼하게 읽는 분은 전체 한 10%도 안 되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법을 세웠던 게 뭐냐면 일단은 위크 제도로 약간 위크. 큐레이션을 해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네네. 들면 뭐 컨텐츠 위크 아니면 뭐 트렌드 위크 뭔가 그런 이런 식으로 네. 어떠한 주제별로 그 121개 중에서 어떤 것을 모아서 이제 선보이는 거죠. 약간 선물 꾸러미처럼. 그것도 있고요. 저희 구성원들에게 이거 뭐 이거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도. 보면 네. 동료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수단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노출하고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키다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도 배지에도 키다리 배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건 뭐냐면요. 당사먹 스터디가 약간 직무적인 지식과 경험의 연결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서적인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에 그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어떤 피실험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퍼즐을 막 이렇게 막 뿌려놓고 이걸 네. 맞추라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져요. 굉장히 난감하고 그렇죠. 까다로운 미션인데 그때 쪽지를 하나 받습니다. 쪽지를 네. 딱 한 받고 딱 한 줄이 쓰여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읽고서 그 피실험자가 굉장히 몰입하는 시간이 한 50% 늘고요. 다음에 또 같은 과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근데 그 쪽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는 줄 아세요? 힘내 친구야. 넌 할 수 있어. 네, 보통 네, 너라면 네. 네, 보통은 뭐 글씨가 있는 걸 맨 왼쪽으로 붙이세요. 뭔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힌트가 써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 너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라는 메시지가 딱 한 줄이 써 있었는데 네. 정말 아무 알맹이가 없잖아요. 도움을 주고 싶어, 그렇죠. 나 너를 도와주고 싶어라고 하는 그 한 줄을 보고서 그 피실험자가 그 실험에 더 몰입하게 되고 더 도전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누군가 나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이제 뭐랄까요, 응원 같은 이런 정서를 이렇게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네. 그러면 우리 회사 안에 나의 키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키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키다리 위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실제로 뭐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저는 이런 몇 년 차고 이런 직무인데 누굴 만나죠라고 하면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팀 너머에도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싶었고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팬데믹 시대에 의외의 연결을 맞닥뜨릴 수 있었던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조금 뭐 재택이나 비대면으로 일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또 이 빡빡한 시간에도 지금 벌써 6시가 됐는데 일단은 오늘 지금 발표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오늘 이런 제도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게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실행하는 게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인사 담당자에게 좀 필요한 것, 뭐 태도나 아니면 뭐 역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딴소리를 잠깐 하자면 저희가 막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자랑하려고 온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이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라고 말씀드리려고 온 것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의 대표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나다움, 여러분들의 가장 커다란 바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는 것이 가장 1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답게 일하는 과정이 얼만큼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 동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번째는 사람 마음이 나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키다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 동호회 강요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폭력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그런 내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3번째는 저는 저희 동료분들이 저의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동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내가 일을 잘하는 나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동료는 나의 고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저를 비롯한 HR 담당자들의 숙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제 발표는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다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대학내일 이제 앞광고 타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앞광고긴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앞광고일 것이니까 이제 귀를 쫑긋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이제 HR 담당자로서 뭔가 구직자들과 직원들의 마음이 진짜 궁금해요. 근데 카더라는 정말 숱하게 많지만 그거 말고 내가 내 상사와 내 조직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대학내 20대 연구소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PC 세대로 같이 볼 수 있는 연간 멤버십이 프리미엄과 라이트로 나뉘어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를 뭐 워낙 상식처럼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서 연봉을 몇 %까지 깎아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몇 %까지 깎아도 된다라고 답변했을까요? 그래도 한 5%? 5%? 네네. 5%? 좀 더 쓰셔도 됐을 것 같은데. 네. 저 20대 연구소의 데이터는 전체에서 22.5%. 특히 네. 이제 만 30세에서 34세의 직장인들은 43.4%까지 삭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조직과 나의 동료들 그리고 나의 상사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는요. 20대 연구소에서 데이터 플러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뿜뿜할 수 있는 굉장히 보물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플렉스 제가 이거 구독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당장 도입을. 네, 두 번째 앞광고인데요. 이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트렌드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위에서 아니 MZ 뭐 Z세대 직원들 데리고 뭐 좀 해봐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은 Z세대 잘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MZ라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캐릿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요즘에 이제 엔데믹이니까 막 회식한다고, 워크숍 한다고 다들 분위기가 좀 들떠 있는데, 이러다가 조금 Z세대가 막 뭔가 어디에 글 쓸 것 같고, 우리 조직 꼰대요 이런 거 쓸 것 같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정답이 캐릿에 있습니다. 캐릿에 있습니다. 네, 캐릿을 법인 구독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모든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구독하셨나요? 저는 구독했습니다. 네,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개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앞광고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강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알겠어. 근데 각자의 강점으로 성과 내게 돕는 거 아니면 뭐 세대 간 소통 어떻게 해요? 라는 게 고민이 되시면요. 저희 팀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강점 관련한 맞아요. 강점 워크숍. 네. 그리고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MZ세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 MZ세대들의 목소리를 이제 그 약간 직책자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저희 클래스 101의 런칭을 한 강점 기반 피드백이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Q&A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하나만 이제 플렉스도 하나만 말씀을 하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아마 지나가면서 버스나 이런 미디어에서 이제 한번 광고 보셨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브랜드 캠페인을 이제 새롭게 이제 론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 그 관계의 힘을 만드는 HR에서 관계의 힘을 만들 때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인정하기, 이제 동료나 상대방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인정하기가 되게 가장 쉽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인정하기를 경험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최근에 EPL 득점왕을 한 소니님을 인정한 이런 카드를 저희가 예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인정하기 캠페인에 들어오셔서 이제 팀 동료나 이제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이런 인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제 캠페인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한번 채팅창에도 한번 링크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동료분들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제 이런 상품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 한번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Q&A 이제 세션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빠르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사전 Q&A 그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리더들의 불만을 MZ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지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 리더의 불만을 MZ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인의 불만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치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제가 빅폭력 대화라고 하는 이론에서 좀 적용을 했던 케이스인데 모든 불만은요, 부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진짜 뭐 이렇게 온도 조절도 안 되고, 진짜 더워 죽겠네. 뭔가 이렇게 말하는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 이 불만은, 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저 좀 약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부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불만 자체가 인지가 되면 그걸 부탁으로 해석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네. 부탁으로 해석해 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쟤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것보다 쟤 저런 부탁을 하고 있구나. 리더와 조직과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이게 관점이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불쾌함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네. 어떤 뭐랄까요?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공유하게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내 직원분들끼리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민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막 여러 곳에서 뭐 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대학 내에서는 어떻게 또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좀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게 팬데믹 시대에는 사실 이게 으쌰으쌰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으쌰으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네네.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게 되게 불편한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의 저희 지향은 일단 쪼갠다예요. 쪼갠다. 네, 모두가 하나의 니즈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들이 감자와 고구마와 뭐 이런 튤립이나 뭐 장미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니즈와 지향과 관심사는 다 다르다. 그리고 최대한 그것을 쪼개서 그 아주 작은 단위로 묶는 것을 한번 지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키다리 위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아직 뭐 구체적인 거는 아닌데요. 네. 나돈데 런치라고 하는 거를 나돈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우리 뭐 누구 식사하세요, 뭐 멘토 하세요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약간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제가 관심 있는 그 분야, 내가 관심 있는 그 소재에 따라서 나돈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주는. 그룹핑을 그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군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약간 좀 내향적인 분이나 자기를 어필하기 그렇죠. 어려운 다르죠. 분들도 네. 나돈데 뭔가 할 말이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모두의 니즈의 사각지대를 조금 없앨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네. 방법 중에 하나라서 저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대부분 랜덤 런치라고 해서 그냥 묶어 넣어서 점심을 먹으면은 이렇게 빨리 먹고 뭔가 뻘쭘하잖아요.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교집합을 좀 맞춰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오버가 돼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저희가 이제 받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 자기 주장과 성장 욕구가 큰 직원과 그 반대 온도차가 심한 구성원들을 대하는 방식.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팁이 있을까요?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그 감자고구마 네. 론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성장에 대한 지향이 컸어요. 그래서 HR 부서에 오고 나서 네. 굉장히 좀 저돌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는 축에 속했죠. 네. 그런데 저의 이제 상사인 본부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경 팀장님, 근데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성장을 강요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잘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되게 약간 스테레오타입. 네. 외향적이면서 그렇죠. 자기 네. 관리 딱 잘하고 네. 뭔가 일 착착착 진행을 하고 네. 뭔가 사람들이랑도 막 뭐 이렇게 이 어울리는 세상에 그런 없을 사람. 것 같은.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일잘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바퀴가 커다란 바퀴가 다른 건데 네. 이런 사람들 막 자기 성장 탁 자기 주장 탁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큰 바퀴라고 네. 말하는 순간 그 조직은 그런 사람들 그렇죠. 외의 다른 바퀴들은 되게 존중받지 다 못하는. 소외되기 그쵸. 쉽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우리 모두는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성장 자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페이스, 그 사람만의 큰 바퀴를 존중을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좀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도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오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웨비나 요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가 더 궁금한 점이나 못다한 질문 같은 것들은 이제 플렉스 커뮤니티에 오셔서 저희 함께 이제 많은 담당자분들과 묻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예, 소감 듣고 예,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많은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을 하려고 온 건 전혀 아니고요. 이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약간 수상소감 같지만 저희가 되게 자기답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대학내일 ES의 모든 구성원분들 저희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부터도 저의 커다란 바퀴가 처음부터 막 잘 굴러갔던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런 속도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뭔가 제 왜 저래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되게 우리다움, 자기다움을 존중해주는 대학내일만의 우리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저희 팀만의 색깔이 존중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안정감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동료분들께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발표 이제 해주신 내용 들으면서 저희 플렉스 회사도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저 자신도 저희 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고 예, 못다한 이야기들은 플렉스 커뮤니티에서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예, 우리 HR 담당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